유치한의 바위인데 이 사람 시는 아까도 그렇지 역시 이번에도 좀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한 같은 이 시인을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이제 시 경향에 대해서 뭐 관념적이다, 뭐 철학적이다, 뭐 관념적이다, 철학적이다, 그리고 혹은 이런 말도 해요. 사변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변적.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생각이 좀 많은, 깊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질 때 사변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작가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제목이 바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목이 자연물의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통 할 수 있냐면은 제목이 자연물이면 보통 그 자연물이 교훈의 대상이 가능성이 많아요. 교훈의 대상. 그리고 혹은 화자의 분신이 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의 모습이거나 내가 배우고 싶은 대상이거나 현대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 바위 딱 했을 때 바위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어떤 문화권에서나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그게 상징이거든요. 즉 바위 하면은 어때요? 단단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상징이 들잖아요. 여기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라는 제목 자체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자, 맨 처음에,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바위가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운율을 보자면, 바위가 되리라, 바위가 되리라. 이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문장이. 자, 보세요. 내 죽으면 바위가 되리라. 그래서 어떠한 바위. 그러니까 굉장히 문장이 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실 왜 호흡이라고 했을 때 행의 길이를 가지고 보통 호흡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원래는 호흡을 얘기를 했을 때 자, 그 행의 길이가 길면은 호흡이 빠르고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행의 길이가 짧으면 호흡이 느림. 자, 요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런 호흡 조절이 되는 시에서 얘기를 할 텐데 행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경우는 뭐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소월의 시 예를 들어서 가는 길 이러면 뭐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이 시는 굉장히 짧게 나오죠. 그러면 얘 호흡이 느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이거 특징에다가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말인데요. 호흡이 느리고 길고 빠르고 그거 말고요. 자, 호흡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이 길다. 무슨 얘기냐면 한 문장의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알겠죠? 빠르다 그리고 느리다는 행의 길이와 관련이 있고요. 호흡이 길다, 짧다는 문장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즉 호흡이 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문장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시의 행이 길면은 뭐 문장이 그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더 특징적으로 얘는 그게 특징이에요. 즉 이게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호흡이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바위의 속성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자, 내가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그래서 그 바위의 속성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객관적 상관물 당연히 감정이입의 대상도 되고요. 즉 객관적 상관물이 더 넓은 의미고 그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바위가 되고 싶은 이 바위의 속성 뭐냐면 단단함 그리고 뭐 영원성 뭐 그다음에 불변 의지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존재 이런 것입니다. 바위의 모습은요. 단단하고요.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의지적이고요. 자신을 늘 단련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채찍질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채찍질한다. 그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바위가 되리라라는 것은 정말 죽어서 바위로 환생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자세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바위가 되고 싶냐?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자, 여기 그럼 애련은 세모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애련에 물들고 싶지 않대요. 자, 왜 애련이 뭐길래? 자, 애가 연애할 때 애자입니다. 연은 연민할 때 연입니다. 즉 뭐냐면은 네, 사랑과 연민이지요. 사랑과 연민에 물들지 않고. 자, 그럼 왜 사랑과 연민이 왜 나쁜데? 뭐가 나쁜데? 자, 이건 뭐예요? 나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랑과 연민은 뭐냐면 인간의 이지만 이것을 화자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화자가 보기에는 나약함이라고 보는 거지. 자, 휘둘리는 거. 사랑과 연민에 휘둘리면서 결정을 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업이 있잖아요. 연민이나 사랑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은 의사라든가 특히 외과 의사 같은 사람 있죠. 혹은 또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오류가 또 있어요. 이 비문학 중에서 그 오류가 그런 거거든요. 범인이 아무리 불쌍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판결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애련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자, 여기서 그럼 희로도 당연히 세모겠지. 자, 당연히 세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서요. 자, 여러분, 왜 우리 단어 중에서 희로애락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희노애락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것도 자, 희노애락이 아니고 희로애락이에요. 희로애락. 예, 그래서 이 로가 분노하다의 그 노자인데 분노할 때만 노고 아까 대로 할 때 로고 희로애락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즉 이것은 인간의 네 가지 감정이죠. 기쁘고 분노, 화를 내고 그 사랑하고 락 즐거워하고 자 이런 것들 슬프랬자지 슬프고 그다음에 쾌락을 느끼고 자 이런 것이 희로애락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분 희로애락 칠정이라고 있어요. 칠정이 인간의 7가지 감정인데요. 이것이 그 박지원의 어떤 글에 나오는 게 있어서요. 이 칠정의 종류를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칠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인데요. 희로애락, 애오, 욕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렇게 증오하다의 오자에서 희로애락, 애오, 욕. 이거 예전에 뭐 동국대에 아예 뭐 이거 한자 찾으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즉 애련과 희로를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감정에 물들고 싶지 않다. 예,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여기서 비와 바람은 또 시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시련을 사실 여기는 이 시련은 그냥 시련이라기보다 즉 존재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시련이지 무조건 나쁜 의미의 시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시련은 맞아요.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시련입니다. 억년의 비정의 한묵에 자 역시 이런 부분도 좀 관념적인 부분인데요. 자 억년의 비정의 한묵 자 일단 비정은 뜻이 어렵진 않아요. 정이 없는입니다. 즉 무정하다 그런 말이고요. 비정의 한묵 자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거든요. 비정의 한묵은 즉 뭐냐면은 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침묵 이런 겁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침묵 한묵 입을 닫는다 그냥 말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만 년 동안 자 어떤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견디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안으로 채찍질하여 자 바로 이 안으로 채찍질 자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태도인 것이죠. 즉 수련과 뭐 단련 이런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이런 거 단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쓰고 막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참 뭐 대단해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자 아까는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막 고생을 했어요. 고독하게 아랍의 사막으로 가서 고독한 존재가 되자고 했는데 이제는 생명도 망각한대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것에 초연한 혹은 우리가 이런 거 달관이라고 하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의 초월한 존재가 되어서 흐르는 구름, 먼 원래. 자, 그러면 흐르는 구름이나 먼 원래. 자, 이거는 약간 긍정적이겠죠. 구름이랑 원래. 자, 그럼 원래는 뭐냐면 천둥 소리예요. 천둥.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천둥 소리가 원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천둥 소리, 먼 천둥 소리, 즉 그런 것이 이제 구름이나 이제 원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초월한 존재가 되어서 자,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그리고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은 뭐 이상일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자, 이상이 있어도 이 꿈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즉 이상이 있어도 노래하지 않고. 자, 노래하지 않고라는 거는 이 노래는 그럼 부정적인 거야. 자, 왜냐? 노래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표현이에요. 자, 내가 뭐 하고 싶어 한다고 막 떠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노래하지 않는다. 떠버리지 않고. 그리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자,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는 이거는 뭘까요? 소멸입니다. 소멸. 네, 죽더라도 예, 바위가 깨진다고 해도 예, 소리를 내지 않는다. 혹은 여기서는 인간으로 본다면은 깨뜨려진다라는 것은 좌절을 말할 수 있겠죠. 자, 바위의 입장이라면 소멸이라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좌절입니다. 내가 좌절하더라도 소멸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즉 그러면 여기서의 소리는 역시 부정적인 의미겠죠. 자, 아이고 아파라 힘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예요. 즉 감정적인 소리, 좀 애달픈 소리, 하소연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안 하는 바위가 되리라. 그 뜻이죠. 네, 참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예, 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나는 되고 싶다. 되기가 힘드니까 또 되고 싶다고 하는 거긴 하겠죠.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화자와 시점 대상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건 1인칭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역시 대상은 이제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제는 초극적 삶의 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극적 혹은 달관적인 삶의 추구다. 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특징에서 또 이제 더 덧붙이자면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뭐 일단 뭐 대상이 의인화되어 있다. 바위가 교훈의 대상이고 의인화되어 있다. 뭐 당연히 맞겠고요. 그리고 단호하고 예, 결의에 찬 뭐 남성적인 어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경하고 관념적인 한자어 사용 네,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